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. 긍정 32%, 부정 65.8%. 그리고 또 다른 정례 조사죠.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금요일에 나왔는데 긍정 29%, 부정 63%.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쭉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보입니까? 뭐 특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. 의아스러운 거요? 뭐냐면은 보통 어느 정부든지 예. 어느 대통령인지 그 정부의 특징이 있어요. 특징. 이를테면 거슬러 올라가자면 YS의 문민화, 이제 DJ IMF 극복, 노무현 대통령의 더 많은 진보처럼 예.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아젠다, 이슈가 있고 그것이 그 정부를 그 국정평가의 가장 큰 기준점, 뭐 아이콘, 대표 상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가장 큰 특징은 대표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. 저건 뭐냐면 이래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뚜렷한 이유, 아이콘이 없다는 거예요. 갤럽 같은 경우는 긍정, 부정의 이유를 물어봅니다. 또 예. 자유응답식으로. 예. 왜 긍정적으로 보시냐? 왜 지지하십니까? 왜 부정적으로 보시냐? 뭐가 좋으십니까? 1위가 뭐냐면은 모름, 의견 없음이에요. 그래서 이제 1위가요? 예, 그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들은 다 단단이고 모름 거절이 이제 13%로 1위가 나타났어요.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교가 그나마 두 자릿수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뭐 거칠게 표현하면 뭐 묻지마 지지일 수도 있고 좀 고급스럽게 아무리 고급스럽게 표현한다 그래도 네.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. 그냥 뭐 잘할 것 같으니까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콘 대표 상품이란 거는 그 정부 태동했던 동인 예. 출발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 정부가 이 시기에 시대 정신을 관통한 핵심적 아젠다로서 그것을 해내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요구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. 또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콘이 없다, 대표 상품이 없다. 예.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정권 출범하고 5개월이거든요. 네. 1년을 치면 12달에서 1월 지나고 2월 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.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올려야 됩니다. 지금 뭐 집권 초기인데 지금 이대로 이게 고착화되면 안 되잖아요. 출구 전략을 같이 좀 고민해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핵심 조언 한마디씩 던져주세요. 저는 여러 소장님.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경미야. 경미? 네, 현정아 아니고 경미는 네, 누구예요? 경미야. 경은 경제로, 아, 미는 미래로. 왜 그러냐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먼저 핵심 지지 기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이 호사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륙주입니다. 대구 경북 60대 주부청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흡수하고 난 다음에 예. 그다음 다음 단계로 고공행진을까지는 아니더라도 40%에 50%에 올라가려면 MZ 세대와 여성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더 뭐 지금 너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 미래로 가야 됩니다. 경미야 한마디 예. 던져주셨어요. 배 위원님? 근데 배종찬 소장이 경미 성이 없죠. 저는 이렇게 김경미, 배경미도 있지만 인경미는 어떠냐? 이는 뭐예요? 인사. 인자. 전 뭐냐면 그 프라블라면 솔루션이라고 예.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뚜렷한 개선이 있고 지지율 반등이 있는데 즉 뭐냐면 인사와 경제 이 문제가 지지율 초반에 발목을 잡았던 핵심 요인이고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거거든요.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뭐 시장 가고 군부대 가고 이런다고 지지율이 질적인 반등은 없다. 예. 즉 뭐냐 인사를 앞으로도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경제 같은 경우는 당장 뭐 피아주 사식 회복은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서서히 길게 보지 않으면 어차피 지지율 회복은 장기전으로 돌입을 했어요. 오케이. 인경미라고 말씀드렸죠. 들어주셨어요. 어떤 걸 못하셔야 되나요? 최성님.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. 그냥 시장 가고 뭐 빵 사 먹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.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가서 뭐 시장 통가서 뭐 하고 이런 거보다 정책을 내놨죠. 예. 디지털 대전환,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대전환, 에너지 대전환 이런 걸 놓고 관련된 이제 일정을 하고 뭐 바이오, 그다음에 뭐 벤처 뭐 이런 것도 관련된 일정들을 하고 또 실제로 성과가 있어요. 그런 건 국민들께 잘 알리고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좀 한 템포 늦게 그다음에 혼자 말고 여럿이
검토 결정하는 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. 같고요. 소위 말해서 혁신이나 쇄신 있잖아요. 주로 이제 정치적 사안 뭐 이런 거죠. 예. 이런 거는 조금 과감하고 빨리. 근데 지금 문제가 대통령 발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인사혁신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안 돼요. 대통령이 먼저 쇄신이 돼야 돼요. 온전히 이건 누구도 못 해요. 대통령.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강하게 하고. 김채고 의원님? 저는 이제 우선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노출이 되는 거죠. 그것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을 텐데 뭐 참모들이든 또는 당이든 너무 대통령을 그렇게 여론의 한중간으로 밀어내는 이런 것은 옆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지금 보여주는 많은 부분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. 아하.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든요. 그거부터 저는 좀 벗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공정과 상식,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예. 직접 피부에 느껴지게 하면 저는 지금 지지율은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. 금방 40%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.